빅투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그 입자의 상태나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중슬릿 실험이나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많이 알려진 실험이나 사고 실험도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그 입자의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그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역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입자의 상태는 그 자체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입자를 관측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관측 행위 그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주는 일은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리법칙뿐만이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평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선생님이 내일까지 단어 20개를 외우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 학생은 단어 20개를 외웠을까요? 그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었으면 단어를 외웠을 가능성이 높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었거나 바쁜 일이 있었다면 단어를 못 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단어를 외울지 말지에 대해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측입니다.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보겠다고 했으면 그 학생이 단어를 외웠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단어 시험을 안 본다고 했으면 단어를 안 외웠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학생이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합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의 단어 실력을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그 학생의 단어 실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에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평가받는지가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이 본고사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공부할 겁니다. 대학이 수능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수능 배점이 높은 과목 중심으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대학이 학종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학종 평가에 유리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에 맞게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든 똑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의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료인들 모아다가 사람 몇 명 죽였는지 킬데스를 평가해서 줄을 세운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면 어떤 의료인이 명의가 될까요? 일단 한의사분들이 톱을 찍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나 안과 의사도 상위권이겠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명의가 될 겁니다. 킬데스 평가 방식에서는 바이탈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분들이 명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전 빼러 왔다가 죽어서 나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제일 나쁜 의사가 되느냐?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점수가 제일 낮을 겁니다. 외상 보시는 분들, 응급 환자 보시는 분들, 암 환자 보시는 분들, 산부인과라면 분만 받는 분들, NICU에서 신생아 살려내시는 분들, 다른 병원에서 손 못 쓰는 케이스 리퍼 받아서 살려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수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어려운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몇 명 죽였냐 하고 단순히 산술적인 평가를 해버리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만약 이런 평가를 밀어붙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년에 3명 이상 환자가 죽으면 그 의사는 면허를 박탈한다, 이런 건 어떨까요? 얼핏 보면 적절한 평가 같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응급실이나 외상외과에서 일하는 의사라면 내가 받았을 때 죽을 것 같은 환자는 내 면허를 지키기 위해 안 받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국종 교수님인데 올해 들어 병원에 오자마자 죽은 환자가 2명이나 있었다. 그럼 다음번에 그 정도 상태의 환자가 왔으면 쉽게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이 환자 죽으면 면허 취소인데, 결국 이런 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많이 다친 환자일수록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인 것 같지만, 그 평가 자체가 의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환자들에게 나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관측이나 평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기는 할 텐데, 그런 걸 물어본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그 동료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동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흥신소에서 해결사를 사서 붙였다, 그럼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돈도 많이 나가게 되고 흥신소 직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상황이 많이 교란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동료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럼 그 동료가 평소 생활하던 대로 생활을 할까요? 카메라 앞이니까 당연히 조심하겠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자체가 동료의 행동을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료와는 앞으로 안 보는 사이가 되겠죠. 친자 확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친자 확인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 뿐이지만 친자 확인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관측 행위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상가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월세를 비싸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건물이지만 주변에 임대 놓는 곳이 많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상권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월세를 싸게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 평균 월세를 가지고 해당 건물의 가격을 짐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월세를 낮췄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건물주가 건물값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월세를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의 과속이 실제로 감소하게 되고 경비업체에서 센서를 달아놓는 것만으로도 해당 건물은 도난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직접 울릴 일이 한 번도 없었더라도 센서가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관측이라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측의 이런 효과들을 이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관측만 딱 하겠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정보를 얻을 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관측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 그 관측이나 평가 자체가 대상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측 행위 자체가 상황을 교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단순히 관측이나 평가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측이나 평가 행위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측이나 평가를 진행해야만 하는 겁니다.